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사고 조사단이 가동됐습니다. 조사단은 6일 1차 현장 점검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자료 수집과 사고 분석 등에 나섰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방문해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을 하나로 통합한 늘봄 학교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1학기 70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경산시 선거구에는 6일 기준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사고조사단이 가동됐습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소방노조 등 약 2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6일 1차 현장 점검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자료 수집과 사고 분석 등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30일 동안 사고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지휘 과정 등 현장 대응과 안전 관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 특성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동시와 시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방문해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동과 예천은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와 함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생화합 발전을 위해 선거구를 단일화시켰다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시 의원들도 예천이 의성과 청송, 영덕 선거구에 편입되면 경북을 절반으로 가르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통장연합회와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을 하나로 통합한 늘봄 학교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학기에 70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그 외 초등학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2학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배치부터 시설 공간 확보, 프로그램 편성, 강사 확보 매칭 등 늘봄 학교 업무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합니다. 인력 분야는 우선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2학기에는 전담 실무 인력을 신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개선 공사와 추가 비품 등을 지원하고 교실이 부족할 경우 특별실이나 도서관, 일반 교실 등을 겸용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보기 행사에는 김대건 수성구청장과 직원,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수성구는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물가 안정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장보러 심해시장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옛날에 추억도 담아가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고 올해 구정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산 선거구 윤두현 현 국회의원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는데요. 친박 실세로 알려진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산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 선거구에는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용식 예비후보 33년 동안 우편 집배원으로 일했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부패 정치인을 막아 깨끗하고 맑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보려고 이번 경산 총선에 출마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의 경력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체국 현장 33년을 누비면서 온갖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류인학 예비후보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으로 신공항 연결 접근성 확보와 조기 건설, 공항 배후 도시 육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을 선언합니다. 저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합니다. 혁신을 천명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길만이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적임자입니다. 저는 장군복을 입고 이재명과의 전쟁,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과의 전쟁을 국민의힘 조지현 예비후보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년을 강조하면서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실에서의 4년간 경험, 윤석열 대통령실의 든든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 유치로 우리 경산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교육특별시 경산을 만들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보당 남수정 예비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 박근혜 정권 실세로 알려졌습니다. 경산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경산 시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멈춰선 경산을 다시 뛰는 경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저는 인구가 늘어나는 경산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조 사업 유치, 3만 일자리 창출.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준연동형, 병립형, 생소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인데요. 최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47석이 연동되는데요. 모든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들의 합종 연횡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생소한 정당이 적힌 기다란 투표용지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영주시가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영주시는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 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 장사시설 건립과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 36개 신규 사업과 가흥 정수장 개량,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등의 35개 계속 사업을 포함한 총 1,235억 원 규모의 71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행안부, 경북재해복구 사전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미준공 재해복구 사업장 1,900여 곳을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서 7월 호우 피해가 컸던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은 경상북도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재해복구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경미한 사항일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3월 중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에도 120 달구벌 콜센터를 정상 운영합니다. 120 달구벌 콜센터는 대구시 민원소통 창구로 연휴 기간에도 약국, 병원 정보와 버스 정보, 무료 주차장 등 각종 생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120 달구벌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와 보이는 ARS, 문자와 온라인 두드리소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